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수업, 2주차, 2주 5일차입니다. 10일차입니다. 11차. 이제 수업 오늘 빼고 기말고사 포함해서 5번 남았습니다. 방학 동안에 집에서 계절학기 된다고 고생하시는데 5일만 더 참으시면 수업 마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수업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제 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제가 언급하고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통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통계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동제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계 수치,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형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휴율과 제코스트, 통계적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서 한 챕터로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수업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내용은 제휴율과 제코스트입니다. 먼저 나오는 게 제휴율인데요. 제율은 연천일률과 도수율의 관계라고 되는데 먼저 우리가 처음 설명했던 부분으로 다시 살짝 돌아가 보시면 사고의 원인 분석이라는 부분, 재통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했는데 사업장 단위의 재통계뿐만 아니라 여기 말하는 제율과 제코스트가 필요하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재해 발생 정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재해 발생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재해 원인을 생각해야 되고 어떠한 경향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확률적으로 통계화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재해율과 재해 코스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재해율입니다. 재해율 보시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연천일률이라는 부분과 도수율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시면 연천일률은 1년간 평균 1000명당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가를 나타내는 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동종업계라고 보시면 그 근로자가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평균적인 1000명당의 1년간의 평균 사상자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A, B라는 두 개의 기업을 비교했었을 때 어디가 더 많은 재해를 발생하는가에 대한 비교가 되겠죠. 앞서 우리가 통계를 내는 부분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뭐 전공처럼 볼 수 있죠. 요즘 굉장히 쉽게 그 얘기하는 상식적인 개념이 더 크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하기 위한 어떤 내용의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당의 사상자가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는 거는 수치상으로 이 개념 자체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천인율은 평균 근로자 수 분의 연간 사상자 수 곱하기 1000이라는 값으로 우리는 연천인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도수율이죠. 도수율은 프리퀀시 레이트 오브 인저리잖아요. 인저리의 발생 비율이죠. 자, 얼만큼 재 발생 건수가 많아지느냐 건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도수율은 산업재해 발생 빈도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연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는 걸로 통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수 분의
재해 발생 건수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에다가 우리는 100만 시간당에 대한 개념이니까 곱하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에 대한 개념. 10의 6승에 대한 개념을 곱해서 100만 시간당에 얼만큼의 재해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가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율은 천인율, 도수율 같은 부분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재발생 건수는 사상자 수와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 근로시간 수 100만 시간이라는 값을 픽스 시켜놓고 재발생 건수, 즉 재발생 건수가 사상자 수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봤었을 때 이 도수율을 가지고 A, B, C, D, E, F, G라는 어떤 기업에 대한 개념으로 100만 시간당 발생하는 재해 발생 건수로 우리 회사가 얼만큼 많은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고 우리의 문제가 얼만큼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연 근로 시간에 정확한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1인당 연 2,400시간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인당 연 2,400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건 우리 노동법상 하루의 근로시간이 평균 얼마입니까? 8시간이죠. 8시간. 그리고 1년에 일반적으로 휴일과 공휴일을 뺐었을 때 300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2,400시간이라고 하면 연간 근로자 1인당 300일 동안 하루 8시간, 3, 8, 24, 2,400시간으로 설정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연천일률과 도수율이라는 개념을 봤으니까 연천일률은 1년간 1000명당의 사상자 수, 도수율은 자, 100만 시간당의 뭡니까 발생 빈도의 개념이라고 봤었을 때 정확한 수치로는 두 개의 이퀄을 형성시킬 수는 없지만 이 연천일률과 도수율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일률과 도수율과는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환산은 어려우나 대개 그 관계는 도수율에다가 약 2.4를 곱하면 연천일률과 거의 흡사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이퀄은 말은 안 되고요. 약 이렇게 약 정도의 표현을 쓴다면 환산 정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나오는 게 강도율입니다. 자, 앞서 봤던 건 연천일률, 도수율은 뭐예요? 발생 빈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도율은 뭐예요? 그 사고가 재해로 얼마큼 크게 데미지를 줬나라는 부분이죠. 자,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 손실수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의 경중을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얼만큼 사고의 강함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라는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재율을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재율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실적으로 이제 산업안전 기사 공부를 하시거나 뭐 보험 공부 그런 공부를 할 때 재율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도수율이니까 도수율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이시죠? 자, 문제 1번. 제가 여러분 과제로 내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H건설의 2015년 도수율이 10.5고 강도율이 2.21일 때 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입사부터 정년까지 경험하는 재해는 몇 건이며 근로 손실일수는 얼마인가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봤던 계산식에 보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도수율 나오는 식이 나오잖아.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발생 건수 곱하기 이수. 도수율 자체가 주어졌으니까 이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공장의 근로자, 여러분들이 잘 못 푸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공장의
근로자가 180명이라고 합니다. 6건의 재해가 발생을 했대요. 도수율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단이라고 적혀 있죠. 8시간 300일 근무라고 표현을 해요. 요 내용을 잘 안 보이시더라도 같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도수율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됐어요? 도수율 계산하는 식이. 자, 이 문제 자체가 도수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수율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도수율을 구하는 걸 우리가 앞서 봤던 수식 같은데 넣으면 되겠죠. 자, 도수율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연 근로 시간 수분의 뭡니까? 재해 발생 건수죠. 곱하기 10의 6승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장의 근로자가 180명인데 재 발생 건수 얼마예요? 6건이죠. 연 근로시간수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서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8시간, 1년에 300일. 그럼 얼마예요? 8 곱하기 300이죠. 얘는 얼마 나옵니까? 2400이 나오죠. 하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2400분의 6 곱하기 10의 6승이 되죠. 이걸 계산하면 이 값의 도수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 형식이죠. 그죠? 이게 잘 보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과제를 하시다가,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비워두셔도 제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습니다. 근로자 180은 필요가 없죠. 모든 숫자가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재발생 건수니까 건수를 6건이라고 주어지게 되니까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또 하나를 풀어보면요. 예시를 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요 3번 문제를 보면 도수율이 4이고 연 근로시간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200만 시간이라면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나라고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도수율은 4고 연 근로시간 수가 1, 2에 000에 000일 때 뭡니까? 몇 건의 재해가 발생을 하는 10의 6승값이냐라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x값을 구하게 되면 몇 건의 재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강도율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강도율은 얼마냐? 굉장히 쉽겠죠? 400명.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근로자 수가 400명입니다. 그리고 총 근로시간은 근로시간 48시간 50주입니다. 그죠? 연간 재발생 건수가 210건, 근로손실 일수가 800일입니다. 근로손실 일수가. 자, 여기 갖고 강도율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봤던 강도율에 대한 개념, 연근로시간 수분의
근로손실일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보시면 자, 문제가 뭐였습니까? 강도율이죠. 강도율 계산할 때 연근로 시간 수, 연근로 시간 분의 근로 손실일수죠.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근로 손실 일수가 며칠입니까? 800일이죠. 여기는 800이 들어갈 것이고요. 연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로자 수가 400이죠. 몇 시간 동안? 48시간 동안 50주를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400 곱하기 48 곱하기 50이 되고 분자는 8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 얼마의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시고 저게 왜 저렇게 계산이 되는 식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씩 풀어보시면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꼬아놓거나 어렵게 설명을 하지 않는 한 대부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훨씬 오늘 이 수업 자체 텀을 이 부분으로 갖고 가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여러분 좀 인식이 좀 빨리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산업안전 기사 시험 치는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 관리의 계산 문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연천일률 계산을 할 때 1년간 평균 근로자 1000명당 사상자 수라 그래서 연천일률은 연평균 근로자 수 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 쉽게 설명을 드려서 여기 문제를 보면 1년간 240명의 상시 근로자를 두고 있는 기업체에서 사상자가 3명 발생했었을 때 연천일률을 구하라고 하면 요 수식 자체의 개념에서 뭡니까? 연간 재해자 수는 뭡니까? 사상자가 3명 발생했다니까 3명이 될 것이고요. 평균 240명이라는 근로자를 두고 있으니까 연평균 근로자가 240이니까 240이 분모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1000명당이니까 곱하기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주고 계산을 하라고 하면 이 값이 나오는 게 답이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도수율 여러분 아까 봤던 부분인데요. 100만 인시당 재발생 건수입니다. 그래서 연근로 총 시간 수분의 연간 재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근로자가 600명, 뭐 600 있죠. 잔업시간이 1인당 100시간이어서 우리가 아까 풀어본 거에다가 플러스 100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48시간 50주라는 표현을 쓰죠. 48시간 50주. 그래서 48시간 50주 곱했는 데다가 1인당 100시간에 뭡니까? 잔업이 있으니까 100을 더해주고요. 그 인원 600명이니까 연간 총 근로시간 수는 600에 48 곱하기 50 플러스 100이 되고요. 근데 이때 재해 건수가 뭐다? 인간 재해 건수가 15건이잖아. 그래서 15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도수율, 빈도율의 개념이니까 10의 6승을 곱해서 나온 값이 이 문제에 대한 도수율을 계산하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아주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강도율, 빈도율 있는데 한번 여러 형태의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 이런 개념의 것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율 대한 부분 나옵니다. 아까도 우리가 하나 강도율 대한 계산을 해봤지만 강도율은 얼만큼
경중을 따지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 근로 총 시간 수 분의 근로 손실 일수에 대한 개념이고요. 여기다가 10의 3승을 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 계산할 때 장애 등급별 손실일수, 비장애 등급별 손실일수 곱하기 365분의 300이라는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뭐 굳이 이것까지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형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꼬아진 문제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과제로 낸 문제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상시 근로자 100인이 작업하는 공장에서의 뭡니까? 강도율이 32일 때 근로손실일수 계산하는 거니까 원래 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도율 32를 주어지고 난 뒤에 어떤 뭡니까? 근로손실일수니까 X값을 구하는 형식인데 요거는 이제 답으로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되겠죠. 뭐 앞서 봤던 것처럼 한번 보시게 되면 문제 쉽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더라도 저는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을 테니까 수식에 대한 부분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도수율과 강도율을 비교할 수 있는 FSI라는 지수도 나와 있습니다.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에 루트를 씌워 놓은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와 이코는 성립이 안 되고요. 거의 비슷한 값으로 나타난다라는 부분으로 수식화 시켰던 부분이 존재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원수 환산 도수율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아까도 봤던 것처럼 뭐 이런 형식. 그래서 문제 하나를 내놓고 도수율, 강도율, 종합제지수 같은 것들을 구하는 형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내용상의 제율과 제코스트는 매우 중요한 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값들을 뭡니까? 통계치에 의해서 확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적 요인과 또한 이 수식을 이용하여 그 연천율과 도수율과 제율 자체, 강도를 포함한 제율 자체를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의 부분으로 좀 아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제코스트입니다. 제코스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발생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간접적인 물적 및 인적 손실을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코스트를 산정할 때는 다음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가 쉽고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 또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 산업의 집계나 추계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신뢰성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게 이 재코스트 뭡니까? 재를 쓰는 금액적인 로스트 부분에 여기 보시는 잘 보시는 것처럼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다시 재코스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코스트는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간접적 물적 인적 손실을 경제적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걸 재해에 의한 코스트에 대한 개념으로 재해 때문에 코스트 지출이 일어난 형태로 계산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앞서 봤던 하이니의 제 코스트 방식입니다. 하이니는 제 코스트를 직간접 코스트라는 걸로 구분을 하고요. 직접 코스트 플러스 간접 코스트로 계산을 했는데 자, 직접 코스트는 법령이 정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산재, 보상비, 그게 뭐예요? 보험비, 치료비, 입원비, 간호비, 보상금 등이 직접 코스트고요. 그 외에 제한하는 것, 직접 코스트를 제외한 비용, 예를 들면 기계 재료 등의 손해, 제3자의 시간적 손실, 생산 작업 중단에 대한 의한 생산량 감소 등, 즉 직접 코스트 이외의 것들을 다 간접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하이니는 이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직접 코스트와 간접 코스트의 비율이 약 1대4 정도가 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언급을 하게 되면 하이니 방식에 의해서 제 코스트가 1,000만 원이 나왔다. 여기서 직접 코스트는 얼마냐? 얼마입니까? 5분의 1로 나누면 되죠. 그죠? 얘는 200, 얘는 800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0이라는 부분이 직접 코스트니까 직접 코스트를 따져보면
산재보상 및 치료비, 입원비 같은 것들이 한 200 정도 든다고 예를 들면 간접 이런 3자의 시간적, 기계적 손실, 생산 중단들이 800 정도 드니까 더 엄청나게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형태, 즉 뭐예요? 직접적으로 든 금액보다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돈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개념을 여기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쭉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 그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빙산이라고 얘기하죠, 빙산. 근데 그 위통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뭡니까? 그 빙산의 크기가 저만큼 큰 거에 비해서 되게 작은 부분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안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보는 부분을 우스갯소리로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팩트는 이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직접 코스트와 간접 코스트의 비율로 따져도 우리가 산업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부분만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 드는 비용은 이만큼 큰 형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서 우리가 말했던 UST의 겔이나 알코아의 이런 부분들이 돈을 벌게 되는 이유가 안전을 제1로 이루게 되면 빙산의 일각 직접 코스트, 간접 코스트 비율로 나누어 썼을 때 쓰는 금액이 이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만큼의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빙산의 일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하이니에 의해서 간접비로 산정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래도 내용상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간접비가 되는 형태구나라는 이해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시몬즈의 제코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시몬즈의 제코스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자 하면 시몬즈의 제코스트는 산재 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코스트는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말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하이니의 이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니의 직접 코스트와 간접 코스트는 직접은 치료비와 관련되는 보험적 요소에 포함되는 부분이었고 그 외적인 건 보험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몬즈는 보험 코스트, 비보험 코스트라는 표현을 썼고 그걸 하이니와 조금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발전을 시킨 형태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제율과 그다음에 이제 직접 코스트, 간접 코스트로 나눠져 있는 기본 코스트, 보험 코스트로 나눠져 있는 이런 제 코스트 부분 두 개를 엮어서 어떤 확률적 요소와 이걸 해결하는 어떤 통계적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뒷부분에 시몬즈가 얘기하는 방식도 어떤 하이니가 얘기했던 직접 간접에 대한 개념과 거의 흡사함으로써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건 약간 전문적, 전공적 요소가 포함되는 부분이다 보니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해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보험적 요소, 비보험적 요소, 직접적 요소, 간접적 요소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수업을 할 거냐 하면요. 자, 제가 오늘 수업 자료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쉬어가는 코스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오늘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휴먼 에러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에러. 자, 휴먼 에러가 뭐겠습니까? 휴먼 에러. 휴먼 에러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에러를 범하느냐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작업자의 휴먼 에러라는 부분 보이시죠? 그렇죠. 인간 과오.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시험 문제는 따로 내진 않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 할 때는 이제 동영상을 틀어드리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1학기, 2학기, 지금 여름 계절학기 통틀어서 동영상을 처음 틀어보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도 배포가 안 되고 그냥 여러분들 쉽게 한번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갖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휴먼 에러의 이해, 자, 그 다음에 원인, 예방, 대책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휴먼 에러의 이해라는 개념을 먼저 좀 보시면, 자, 휴먼 에러는 뭐다?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 과오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이나 한번 봅시다. 자, 보이나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예. 자, 내용은 되게 옛날 비디오 같지만 이 비디오를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옛날에 그 아메리칸 홈비디오에 나오는 건데요. 뭐 새로운 요즘 유튜브에서 이런 걸 찾아서 편집을 하려고 해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좀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자, 보시면 다들 좀 스포츠에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공에 집중을 하다 보니 공 외에 자기가 하는 행동 외에 다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테니스를 치다가 너무 빨리 뛰어가서 네트에 걸리기도 하고 배구를 하다가 농구를 하다가 공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얘는 아메리카 홈비디오처럼 우리가 볼 때는 한번 보고 웃어 넘길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일을 당한 당사자는 큰 부상을 입거나 사고에 의해서 어떤 재해를 당할 수 있는 형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 자체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휴먼 에러라는 정의처럼 휴먼, 인간은 에러, 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것보다는 인간이 저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를 잘 하라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행동을 얘기할 때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고라는 부분 자체가 인간이 의식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휴먼 에러라는 기본 개념에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휴먼 에러라고 얘기를 하면 좀 정의를 내리기가 좀 너무 좀 광범위하다 보니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휴먼 에러, 인적 오류,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오류, 과오, 인간 실수, 불완전한 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인간의 판단 능력을 중요시하는 어떤 산업체, 원자력 발전소 등에는 인적 오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인적 과오라는 부분들. 앞서 좋은 표현했던 것처럼 그죠? 인간 과오처럼. 자, 내용을 보면 고의성이 없이 정확하게 일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휴먼 에러라는 거 또는 인간 실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규칙 위반 등의 행동을 포함하여 위험한 행동 전체를 불완전한 행동으로 본다라는 표현처럼 이런 형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휴먼 에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산업 안전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시스템의 안전 성능 효율을 저하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인간의 결정 또는 행동으로 어떤 허용 범위를 벗어난 일련의 동작을 우리가 휴먼 에러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휴먼 에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파악이 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 혹시 구미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 구미 불산 누출 사고라 그래서 이 지역, 자, 옥계, 가공단 옥계 쪽에서, 재난 지역이 선포될 만큼 큰 산업 재해로 발생을 했던 부분인데요. 뭐 여러분들에게 큰 내용을 설명드리긴 뭐하고 참 슬픈 일인 게 뭐냐면 이게 오른쪽으로 잠겼을 때 풀리는 거와 왼쪽으로 잠겼을 때 풀리는 부분이 잘못 설계되어 있던 부분 자체에서의 문제에 의해서 잠궈야 되는 걸 잘못 열어서 누출이 발생하게 되고 불산이라는 게 굉장히 강산이고 모든 걸 녹여버리는 형태에 대한 개념인데 저렇게 작업자가 불산에 노출돼서 저 두 분은 사망했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CCTV를 교육 동영상에 쓰는 게 옳을지 안 옳을지 모르겠지만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간이 잘못 만들어 놓은 형태의 불완전한 상태와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 즉 휴먼 에러에 대한 개념으로 저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요인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저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휴먼 에러의 원인은 휴먼 에러를 먼저 분류하고 원인을 찾아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분류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행위에 따른 분류와 행위에 대한 분류가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가 있냐면 생략, 실행, 과잉 행동, 순서, 시간, 에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봐도 나도 이런 걸 해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형태의 내용들이 있죠. 생략은 뭡니까? 해야 되는 걸 빼버리는 거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정보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인지, 판단, 조작 에러 때문에 사람은 휴먼 에러를 범하게 됩니다. 인지 뭐예요? 뭘 보거나 눈에 들어왔었을 때 제가 뭔지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하는데 얘를 잘 못했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보 입력 단계에서 우리는 알고 있죠. 얘를 인지를 합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평가를 하게 되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뭡니까? 조작하고 의도를 형성합니다. 근데 인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줄 모르고 수용하는 착오, 미스테이크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되겠죠. 그 판단에 대한 조작이 되면 조작 행위 실행 자체가 되면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실수가 발생을 하고 그 조작 결과는 휴먼 에러에 의해서 나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판단을 하는 인지 이후에 판단을 하는 어떤 문제는 인간의 워킹 메모리,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자체의 서로의 변환에 의해서 인간의 기억의 실수 또는 건망증이라는 부분으로 오판단을 일으키게 돼서 잘못된 조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 조작 결과가 저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 남자는 뭘 했습니까? 지금 인지를 했는데 이 분홍색 옷 입은 사람에 대한 인지를 한 거죠. 잠시만요. 제가 중간에 끊는 게 아니었는데. 잠깐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끊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아, 이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저 동영상이 뭐냐면, 자, 이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동영상을 보면 어떤 의미인 것 같나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 정보 입력이 됐는데 인지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 저게 밑대 선전인데요. 저 동영상에 나오는 저 CF에 나오는 주인공은 김태원이 분홍색 옷을 입은 어떤 여성으로 판단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뭐 내용상 이런 데 여자친구랑 오는 거지 라는 것처럼 뭡니까 판단을 잘못하고 조작이 잘못된 형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를 두고자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휴먼 에러의 원인인데요. 그러니까 휴먼 에러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휴먼 에러를 설명을 하면 좋다라는 부분이죠.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휴먼 에러가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먼 에러는 사고 및 재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사고 및 재해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심리적 요인, 두 번째 생리적 요인, 세 번째 환경적 요인, 네 번째 관리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자, 심리적 요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착각, 망각, 자만, 부주의, 지식 부족, 억측 판단, 나쁜 습관 등이 휴먼 에러를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이 될 것이고요. 생리적 요인은 건강, 피로, 스트레스, 영양과 에너지, 그다음에 적성, 작업의 강도들이 생리적 요인입니다. 환경적은 인간관계, 작업 환경 요인, 불안전한 상태, 관리적은 교육 훈련 부족, 감독 지도 부족 등이 이 모든 휴먼 에러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거를 관리가 잘 안 됐었을 때 뭐다? 사고 및 재해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나오는 게 착각.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동영상. 자, 동영상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동영상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처음에 잘 됐었는데 제가 괜히 만져가지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3월 미국 LA에 있는 한인 슈퍼마켓에 한 흑인 소녀가 찾아옵니다. 잠시 후 소녀가 오렌지 주스 한 병을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인 조순자 씨는 직감적으로 도둑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든 소녀의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이때 덩치 큰 흑인 소녀가 주먹으로 조순자 씨의 얼굴을 때립니다. 순간 쓰러진 조순자 씨는 숨겨놓았던 권총을 집어들고 안 보이시죠? 흑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바로 여기 착각이 숨어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3월) 미국 LA에 있는 한인 슈퍼마켓에 한 흑인 소녀가 찾아옵니다. 이제 보이시죠? 잠시 후 소녀가 오렌지 주스 한 병을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주인 조순자 씨는 직감적으로 도둑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든 소녀의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이때 덩치 큰 흑인 소녀가 주먹으로 조순자 씨의 얼굴을 때립니다. 순간 쓰러진 조순자 씨는 숨겨놓았던 권총을 집어들고 흑인 소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바로 여기 착각이 숨어 여러분, 어떤 착각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깔려있던, 우리도 당하고 있는 인종차별적 요인인데요. 흑인이 자기 가방을 만지니까 뭔가 오랜 주스를 훔쳐갔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하지만 살인죄로 기소된 조순자 씨는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풀려납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동안 흑인 강도가 많았기 때문에 피고가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착각. 그러나 조순자 씨의 착각은 흑인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LA 폭동 당시 코리아타운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착각,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그 착각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크게 나타난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이 여기 보는 건 망각입니다. 망각, 망각.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망각.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네요. 참, 아까 그걸 잘 안 건드렸었어야 되는데, 건드리는 바람에. 자, 볼게요. 흥겨운 파티장에서 만약 이런 상황을 목격한다면 당황스럽겠죠. 시청자 여러분은 이 로맨틱한 장면을 잘 기억해 두십니다. 지켜본 학생들은 이 짧은 순간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자, 몇 번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몇 번으로 보입니까? 답을 한번 내려주십시오. 몇 번인 것 같습니다. 몇 번? 아무도 못 보셨습니까? 3번. 3번 나왔습니다. 또 2번? 3번? 3번? 여러분 수업에 내가 이 작동을 잘 못한다고 해서 너무 잘 안 보고 계셨거나 집중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3번? 2번 물음표는 뭐지? 자, 한번 볼까요? 학생들은 이 짧은 순간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답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이런 걸 하자라고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그 부분을 다 못 보고 계셨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단기 기억적인 요소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바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만입니다. 자만. 사람은 이제 숙련될수록 자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보 부족 같은 부분들. 신규 입사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봤었을 때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 부족.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휴먼 에러들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 및 교육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서 뭐 그런 내용들 자체가 우리가 얼만큼의 안전 교육이 중요하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리가 얼만큼 잘 돼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의식 고치. 요즘 보시면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안전 문화의 확산적인 요소들이 얼만큼 잘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인간공학적 설계, 그다음에 뭐 안전 설계 같은 부분들은 휴먼 에러를 제로로 시킬 수 있는 인간공학 자체를 공부할 수 있는 기본 배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잘 파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고사 시험도 치셨고 앞으로 인간공학 공부를 하면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휴먼 에러라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조금 쉬어가는 개념으로 동영상 몇 개를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지금 제가 에러가 나서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개념보다는 앞서 우리가 봤던 그 내용들 가지고
앞서 과제, 제가 이제 과제를, 문제, 6문제를 내놨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 내용들 모르시면 비워놔도 제가, 마이너스 점수를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꼭 한번 풀어보시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걸로, 그런 과제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이 보면서 좀 이제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동영상이 작동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체크해서, 어, 다음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출석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6문제였는데 이게 2000자가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5문제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5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구자빈, 네,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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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김가영인데 채팅 올렸는데 오지가 아, 않아서 이제 보입니다. 예. 네. 김경민, 예, 김근홍, 이게 제가 좀 늦나요? 왜? 김근홍, 김나연, 네, 김동기, 김미진, 김서연, 김연호, 김유나, 김재훈, 김종희, 김준목,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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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모성현, 문지은, 민은비, 박라영, 박성빈, 박성준, 박재원, 박재원, 백지은, 서채연, 설재민, 성채명, 손영건, 신예원, 손현건, 손현건, 신인혜, 신승은, 안용우, 안태현, 양예나, 양태훈, 오동현, 유진영, 이도연, 이수미, 이승진, 이영준, 이예림, 이종민, 이주아, 이희수, 이모택, 장용석, 장희원, 전성훈, 정그린, 정주연, 정혜정, 조성천, 조수진, 주현진, 최다연, 최여정, 최유림, 최은영, 최효진, 추서연, 한산희, 한예준, 황주연, 황현지. 다시 한번 볼게요. 김근홍,
김근홍, 박재원, 손현건, 예, 손현건 체크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날 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